네, 선거법 그동안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셨죠? 친절한 선거 가이드와 함께 하신다면 쉽고 재밌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선거법 집중 탐구. 오늘 알찬 정보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정치부 김진아 기자, 고승우 변호사, 중앙선관위 이은혜 선거안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 나시네. 자, 오늘 먼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대표적인 제한 금지 행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선거운동 기간,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개시일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인쇄물에 대한 제한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물과 인쇄물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선전탑, 표차알 같은 것도 다 시설물에 해당이 되고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그리고 그 명칭과 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시설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현수막 아닙니까? 현수막도 따로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현수막이라고 하면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눈에 띄기도 하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이나 국경일 등을 맞아서 자신의 성명하고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은 축하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가능하군요.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근데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에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머, 신기하네요. 네. 자, 요즘은 후보자들이 특히나 이게 친숙한 이미지를 많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 홍보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제한을 받나요? 네. 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 그 직이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를 선전하는 구호나 그런 것들을 커리커처를 게재한 간판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나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뭐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템들의 그 구매한 당원이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 구민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착용하거나 또 게재하는 행위는 역시 또 선거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 시설물과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게 또 인쇄물이라고 들었는데 인쇄물도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네, 인쇄물의 경우에는 입후보 예정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홍보 대상을 타겟팅하기 쉽고 선거구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지하거나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장, 그리고 리플렛, 안내장, 서신, 책자, 명함 등 이렇게 인쇄물뿐만 아니라 녹음, 녹화 테이프도 제한 대상입니다. 자, 인쇄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반 사례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말씀드리면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지역단체 회원들한테 배송을 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학교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지지한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뿌렸고 그걸 또 인터넷에 게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거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끔 디자인이 독특한 명함 받기도 하지만 뭐 명함하면은 그냥 뭐 개인 연락처 정도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 사람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명함에다 딱 해놨어. 우리 왜 그런 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많지. 연예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산 것처럼. 식당 가면 다 백종원 씨랑 찍은 사진 올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수교용 업무용 명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를 해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배부하는, 그러니까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일 전 180일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되네. 네, 이게 사전 선거 운동으로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이렇게 본인의 선전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안에 들어오면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일 약 180일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의 계절이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선거 출정식으로 많이들 여겨지고 있는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요거 잘 모릅니다. 네, 출판 기념회. 이게 왜 하는 건가요? 그럼 출판 기념회를 취재해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자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 내용이 아시다시피 개인사하고 정책, 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 소개가 곧 본인 홍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얼굴 알리기도 되고요. 새 과시도 될 수 있고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제 아내랑 서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봤자 권당 진짜 비싸봤자 2만 원 내외일 텐데 자,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팔기도 하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 궁금해요. 그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할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2만 원짜리 정가인 책을 200만 원, 2천만 원 넘는 금액으로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펀드레이징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선거법에서 출판 기념회를 규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진아 기자님은 출판 기념회 다녀와 보셨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판적인 걸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 본 적이 있었는데요. 출판 기념회에 실제로 가보면 행사장 입구에 책이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권을 살 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모금함에 이제 봉투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약간 축의금처럼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내가 샀다 새로운데? 이거를 약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좀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이제 어디서 오셨냐, 선관위에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그쪽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 보좌관들이 네. 매의 눈을 뜨고 또 이렇게 네. 경계를 하네요. 자, 일종의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선거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나요? 네, 변호사님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런 출판 기념회 개최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해서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지 기관에는 예외 없이 다 그냥 출판 기념회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근데 사실 기념회라고 하면 잔치잖아요. 네. 보통 결혼식도 봉투 내면 밥 먹고 오잖아요. 출판 기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후보자 측에서 좀 제공이 가능한가요? 그 참석한 선거 구민에게 무료나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의 음료, 커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그렇네. 따뜻한 물 정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티백에 담아서든지 믹스 커피라든지 이렇게 제공하실 수 안 가지. 있습니다. 네.
출판 기념일을 개최하면서 보통 초청장을 배부한다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그럼 다 보낼 수 있나요? 이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93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지면 친교가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이 대상자들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출판 기념의 초청장에 일시나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친교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초청장 봉투 등의 저자의 사진 같은 것을 게재해서 발송하는 것은 또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는데 오, 그러면 그냥 당선 무효 처리되는 그렇죠. 네. 100만 원 이상은 당선 무효 처리가 되고 지난해 한 지역에서 군수가 선거 관련 전체 2266세대 중에서 87%인 17,615세대에 다 보내셨네. 네, 다 보내셨죠.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출판 기념의 초청장을 일괄 발송해서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우리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후보자들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르고 그렇죠. 발송했다가 당선 무효용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자, 보통 책을 출간하게 되면은 출판사에서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책을 내가지고 사인회 하셨어요? 네, 아주 축하합니다. 성공리에 사인을 했었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갑자기 제 자랑을 깨알 자랑을 하셔가지고. 너무 깨알 같이 넣었는데. 나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근데 저는 뭐 예? 선거에 나갈 일은 없으니까. 예, 알겠어요. 예. 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시기에는 출판 기념회는 안 되지만 사인회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저서 사인회는 출판 기념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 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사인회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사인회 개최 시기와 횟수, 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 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면 안 됩니다. 제가 책 출간하고 2달 동안 사인회 3번 했거든요. 이거는 출판사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 정도 하는 건 괜찮다. 또 자랑하네. 3번이나 했다고. 한 달에 3번 했다면 책이 잘 나간다는 거거든. 아니, 근데 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사인회 하실 때 책을 다 사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가끔 저기 A4 용지만 들고 오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럴 때 약간 좀 표정이 굳어지거나 아니, 이래요?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이 출판 기념회 행사하면은 MC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자. 저는 뭐 갈 일이 없겠지만 오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초청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실은 됩니까? 가도 모 돼요? 정치인으로부터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으로부터 출판 기념회 사회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요. 수차례 받아. 한 20차례 이상. 20차례 받아. 근데 이제 왜 그걸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안 갔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 사람 너무 편드는 막 그게 될까 봐 정중히 거절. 제가 아나운서니까 그래도 좀 중립성이 좀 필요하니까 그럼요. 단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래도 뭐 전문 MC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 차원에서 정말 그 정치색을 떠나서 그냥 진행자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떤가요? 네, 우리 오상진 씨나 정경미 씨처럼 유명 인사나 뭐 연예인, 가수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에 가서 행사 진행을 본다고 다 사회를 보는 것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되니까 부르셨겠죠. 네, 다만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가 축가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전문 예술인이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 마술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흥이 올라왔어요. 춤을 췄어. 춤을 췄어요. 이거는 이렇게 노래를 되면은 불렀어요. 그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기부행위로 이제 해당이 되게 기부행위? 되면은 제 노래가 되게 안 좋아도 기부가 되나요? 쟤는 기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연이 저희가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티켓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가 그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서 볼펜 하나, 그러니까 안경 닦기 이런 것도 다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구나. 우리 또 그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인지도도 높으시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공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 딱딱한 행사인 것 같아서 저는 안 갔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점 있다면 참고하셔서 꼭 이 선거법 위반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잘 뽑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선출 후 얼마나 그 정치인이 일을 잘하는가를 감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은 특히나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정활동 보고를 통해서 이를 알리고 있는데 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 보고는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늘 궁금했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예,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의 정치적 책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고유한 직무 활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현직이 약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활동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의정활동 보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의정 보고회 등 집회, 그리고 보고서, 인터넷, 문자, 메시지, 전화,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 활동을 선거 구민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출판 기념회와 마찬가지로 의정 활동 보고도 역시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문자 메시지, SNS, 인터넷으로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일절 의정 활동 보고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근데 저 같은 뭐 평범한 사람들은 평소에 의정활동 보고회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이거? 보려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활동 보고 장소나 시기를 제한 없이 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한답시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정활동 보고에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장소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같은 곳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하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너무 현직이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보고서 이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 보고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보고서 법에 허용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오상진, 믿고 보는 오상진, 키워보자 오상진, 자원봉사자를 접수합니다.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건가요? 사진을 너무 크게 해놨나? 의정활동 보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고해야 되는데 뭔가 저 안에는 키워보자. 약간 나쁜 좀 뽑아달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맞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의회 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위반 사례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 보고서에 다음 임기에 다루어질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고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고요. 또 재임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의정 활동으로 보고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의정 보고서 서두나 말미에 의례적인 신년 인사회 또는 명절 인사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은 가능하고요. 의정 보고 회장에서 동료 의원이나 그 후원 회장이 단순히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와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갔는데 국회의원의 이 의정활동 보고서가 딱 있어. 이거는 불법이에요. 어떻게 이거 나 가져와서 봐도 돼요? 비치해 놓는 거. 비치해 놓는 거지. 연극처럼 이렇게 홍보. 네, 가능합니다. 저희 그 공직선거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각 집 우편함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신데 식당에 비치하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시고요. 뭐 길거리에 이렇게 비치하는 것도 가능하신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는 것. 아니 가다가 명동. 가다가 어깨를 부딪혀. 흔히 말하는 어깨빵. 네. 어깨빵인데 잘못해서 넘어지면서 딱 던졌어. 그거 어떻게 그래? 그건 저희가 행위 양태에 따라서 좀 네. 봐야 될 측면이 이게 있지만 이제 고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호해요, 호해 이러면서 의정활동 보고서가 예전에 있습니다. 이제 삐라 살포하듯이 네, 삐라 살포하듯이 쫙 뿌리시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제한이 되고 야, 있습니다. 선거법 재밌다. 그러니까 배부는 가능하시지만
벽보 그리고 현수막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부착하는 거, 길거리에 게시하는 거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 무선 방송사가 보고의 이 전체 내용을 녹화를 해서 방영하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법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선거법 얘기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입후보 예정자의 준법 의식과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네, 오늘 친절한 선거 가이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거 정보를 바로 알고 선거에 참여하는 길, 그야말로 민주정치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